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 최대 화제는 뭐니 해도 김건희 리스크, 명품백 또는 디올백 수수 논란이죠. 최재형, 경기도 양평이 고향인 재미교포입니다. 자신을 통일운동가 또는 대북 활동가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2014년에는 북한 태영절, 김일성 생일입니다. 4월 15일이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쭉 종북 행보, 친북 행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법법 같은 모든 혐의들이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북한 선전선동에 도구가 된 사람, 이것이 난 최재형 목사의 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올백, 명품백 수수 논란, 저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할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몰카 공작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것은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23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소식은 김건희 여사 몰카의 주인공 최재형 목사의 정체를 밝힌다 라는 주제와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최대 이슈, 최대 화제는 뭐니 해도 김건희 리스크, 명품백 또는 디올백 수수 논란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충돌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법을 둘러싼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 단초가 된 게 결국은 이제 함정 취재, 몰카 공작이었다는 것, 언론지상 또는 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 주인공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죠. 최재형, 경기도 양평이 고향인 재미교포입니다. 자신을 통일운동가 또는 대북 활동가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2023년 9월 13일 김건희 여사,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4달 정도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내가 양평에 살 때 우리 여사님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 잘 아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접근을 한 겁니다. 약국 얘기해가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와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이 확 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열어준 거죠, 터놓고. 그러면서 이제 디올 가방을 건네고 막 대화를 유독하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집어내고, 그러면서 손목시계에 부착한 몰래카메라로 이제 도찰을 한 겁니다. 도둑 촬영을 한 거죠. 그 최재형이 어저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함정 취재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분할 때 사람의 인간 사이에 정할 때 정을 의리할 때 의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고위직 인사를 임명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는 데서부터 모든 사건이 출발했다. 건수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획을 합니다. 다음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와야겠다는 결심으로 몰래카메라까지 작동해서 촬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자기의 몰카 취재, 함정 취재라고 하는 거를 다 어쨌든 자백을 한 건데요. 최재형의 직업은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장 대신교단이라고 하는데, 예장 대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장 합동 측, 보수 측에 아주 가까운 더 보수적인 사실은 교단인데, 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거까지는 제가 진짜 받았는지까지는 제가 취재가 더 이상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퓨러 대학이라고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대학원에서 실천 신학, 이게 목회 선교학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천 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목사, 크리스찬, 저는 제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유물론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유물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지아라는 시인 잘 아시죠? 정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참 위대한 시인이었죠. 70년대, 80년대 저항 시인이었고, 반체제 시인이었고,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에 맞서서, 또 전두환 정권에 맞서서 어쨌든 간에 정말 그 숱한 글과 시를 써냈고, 이런 인물인데, 이분이 잡혀갈 때 이제 다락에서 공산당 선언 영어본이 발견이 돼서 잡혀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양심 선언에 그렇게
씁니다. 아니 저 공안당국이 나를 잡아가면서 공산당 선언을 갖고 나보고 빨갱이로 몰아가고 있는데 나는 가톨릭 신자다. 크리스찬이다. 내가 가톨릭 신자라고 하는 건 천하공지의 사실인데 가톨릭 신자가 공산당 선언 몇 줄 봤다고 해서 유물론자가 될 수 있느냐. 유신론자를 유물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얼음과 같은 형용 모순적 표현이다. 이런 양심선언을 썼던 것을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풀 문장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인데 저는 그것도 보수 신앙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어떻게 정말 북한으로 건너가서 북한 체제 선전에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어쩔 수 없는 약함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최재형은 어떤 사람인가? 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1995년에 대북사역 통일운동 명목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미국에서 NK비전 2020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수시로 남북을 왕래하면서 종교, 역사, 언론 경계 등 사업을 하고요. 2013년부터 슬슬 마각을 드러냅니다. 북한 전승절 정전협정 체결일인데 이 7월 27일 이 정전협정 체결일을 북한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6.25 전쟁 승리했다 전승절이라고 부릅니다. 기념행사에 참석을 하고요. 2014년에는 북한 태영절, 김일성 생일입니다. 4월 15일이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저 종북행보, 친북행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 6월에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가 어느 정권 때였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였죠. 문재인 정권에서 국법법 같은 모든 혐의들이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뭐 하는 정권인지 저는 이런 걸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2022년 9월에 김건희 여사 접근해서 디올백 수수 장면을 도찰을 하고 2023년 지난해 11월 달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폭로를 하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대충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 책들도 보면 희한해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북한 체제, 북한 문화, 북한 생활상 홍보하는 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책자들입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낚시에 걸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몰카 공작 카메라 내용에, 녹음된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조용해지면 남북 문제를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그때는 목사님도 저와 같이 대북 활동을 같이 열심히 좀 해주시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최재형은 6.25 전쟁 당시 공습을 받아서 가슴에 파편이 10여 개가 박힌 모친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통일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또 통일운동 좋습니다. 그런데 통일운동을 해야지 왜 친북활동을 합니까? 왜 북한 체제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까?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북한 선전선동의 도구가 된 사람, 이것이 난 최재형 목사의 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올백 명품백 수수 논란, 저는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할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몰카 공작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것은 또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